예, 관광학 개론 1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전화를 받느라고 잠시 끊어서 할 수 없이 조금 이건 길게 해야 되겠네요. 길게 못한 이유가 올라가는 시간이 근데 동영상을 나누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길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얘기는 쓸데없이 할 것 같고요. 자, 일탈에 있어서 문화, 우리와 다른 거,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 오는 거 얘기까지 했던 것 같거든요. 스키장에 오면 그 자체로 스키를 신기 전부터 난리가 나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키 신고 뭐 리프트 타는 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앞에서 잠깐 사진 찍고 뭐 하면, 근데 만족도는 무지 높아요. 평소에 못 해본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평소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거, 사람들은 그것에 매료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면 거기에 또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먹을 처음에 우리나라의 버거는 롯데리아 버거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버거 중에 제일 안 땡기는 거거든요.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그나마 되는데 롯데리아는 안 가는 편이에요. 근데 처음 서울 종로에 롯데리아 1호점이 생겼을 때는 줄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왜? 평소에 접하지 못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뭔데요? 항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한 거에 굉장한 흥미를 갖더라. 즉, 저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우리만의 문화, 그런 건 상품이 되는 거죠. 서울 사람들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바다를 보면 환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서울은 바다가 없죠. 뭐 옆에 인천, 영종도도 있고 하긴 합니다. 그 서해바다라 그닥 서해바다는 또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동해나 남해는 깨끗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해운대를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중에 해동 용궁사도 있죠. 바다에 딱 붙어 있는 절은 뭐 낙산사가 있긴 합니다. 그건 언덕에 있는 거고요. 딱 이렇게 바다가 있는 앞에 있는 거는 해동 용궁사가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찾아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평소부터 생각하는 습관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75페이지 두 번째 문단 패러그래프요. 다른 산업과는 달리 관광은 사람들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을 통하여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화들의 풍습에 대한 직접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지금 이 파트는 문화하고 관광하고 연결 지으려고 저자가 써놓은 거거든요. 좀 전에 얘기한 것 그대로 있죠. 그대로 써있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문화들의 풍습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겪어보니까. 그래서 문화관광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다 오늘은 유학 갈 때, 제가 유학 갈 때 우리 어머니가 손녀한테 가면 까만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서 까만 애들하고 놀면 없는데요. 내가 까매진대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무식한 얘기잖아요. 근데 손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미국 가서 처음 셀지오란가, 이름은 정확히 셀지오였던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학생을 만났어요. 진짜 까매요. 악수를 했죠. 근데 여기는 까만데 또 여기는 하얘요. 기분 묘하더라고요. 처음엔 쭈삣쭈삣했어요. 또 근데 뭐 전혀 처음에만 그랬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트럼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흑백 간의 갈등 그런 게 많죠. 근데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해보면 그런 갈등을
줄일 수가 있죠. 갈등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은 평화,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또 맨 밑에 줄이요. 두 번째 줄부터. 관광이, 여러분 요새 275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 단순한 놀이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삶을 이끌어내는 자아 충전에 기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관광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뭐 그냥 갔다가 관광이라는 거 써붙여 놓은 거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문화의 개요에서 이제 문화 조금 딱딱합니다만, 도대체 문화가 뭔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문화는 삶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청소년 문화, 또 음주 문화, 대학생 문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학생 문화는 뭐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생 문화를 전혀 체험을 못 하셨지만 선배들하고 소주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청소년 때는 했죠. 여러분 청소년 문화 하면 생각나는 건 야자, 뭐 흔히 말하는 담임선생님 담탱이, 학주, 뭐 그런 용어 쓰면서 여러분들만의 그 독특한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문화는 어쨌든 또 노인 문화, 대학원 때인가요? 제가 대학원생일 때 지도 교수님이 논문을 쓰시는 게 있어갖고 그 설문조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수원 근교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노인들이 모여 계시는 곳을 찾아갔죠. 설문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었던 것 같아요. 화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10원짜리, 그러니까 동전 화투. 지루하시니까 하시겠죠. 그래서 막 웃으세요. 그래서 저렇게 웃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문조사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실 확률이 높다. 설문조사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글로 가서 일단 덥석 뛰어들어갈 수는 없죠. 가만히 지켜보는데 네 분이 화투를 치시는데 막 웃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네 분이 각자 자기 얘기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화투는 돌아가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그때 당시엔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해보니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 스포츠 얘기를 해요. 뭐 NC 다이노스가 이겼다 그러면 막 그거 갖고 전부 다 4명이든 5명이든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얘기가 퍼져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누가 이번에 가방 샀어 그럼 어디 봐 그러고 하다가 보면 누가 여기서는 갑자기 이번에 어디 갈 거야 얘기하고, 자 무슨 음식 맛있더라 얘기하고 자꾸 소리했다. 끝이 안 나요. 끝이. 그러고서 또 전화 갈등 할 때 보면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고. 그게 다르더라고, 성별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자 성별로도 선호하는 게 다르고 노는 행태가 다르다는 얘기죠. 결국 관광은 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광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왜 제공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관광객, 즉 소비자의 행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단체 관광객과 남성단체 관광객은 선호도가 다르겠죠. 호텔에서도 여성객실과 남성객실을 똑같이 해놓으면 그닥 현명한 호텔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게 문화라는 얘기죠. 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요즘은 호텔도 객실이 바뀌죠. 이 망할놈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라고 그러죠. 근데 재택근무가 또 잘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하다 보면 아빠, 뭐 엄마, 애들도 학교 안 가니까 와서 물어보고 뭐 그러고 방에 문 닫고 들어가면 또 두드리고 근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아예
짐 싸들고 호텔로 간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6시쯤 나오는 거예요. 원래 호텔은 전통적인 개념이 하루 숙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빠른 특급 호텔들은 재택근무용 객실을 파는 거죠. 잠을 안 자도 가격은 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대의 트렌드 그런 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숙박시설도 많이 바뀌잖아요. 가족 단위의 풀빌라도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렌드예요. 경향. 그래서 서비스업에 앞으로 여러분이 종사를 하시려면 사회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면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그냥 옛날 거 그대로 가면 거의 폭삭 망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교수님 원래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런 능력은 타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꾸 관찰하다 보면 능력이 생겨요. 지금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교수님들의 강의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상대적으로 또 내 안에 감춰진 또 다른 끼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특히 보세요. 트렌드 파악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패션에서 유행이라는 게 있죠. 유행. 남들이 다 그 미디 스커트 뭐 이렇게 넓은 치마를 입고 다닐 때 혼자서 쫄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대체로 유행을 선도한 사람은 셀레브리티, 유명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보고 미리미리 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최첨단을 제일 먼저 하면 되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최소한 따라가는 능력은 누구나가 갖고 있어요. 한동안은 남자들이 손가방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저도 저 창고 안에 제 옷장 안에 옛날 그 손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걸 확장을 해서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선호하는지 관심 있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총체론과 관념론에서 이거는 사실은 재미없어요. 근데 총체론과 관념론 그런데요. 문화인류학적인 그 책만 이렇게 이따하게 두꺼워요. 자,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것만 까먹고 첫 번째 문화를 개념 총체론적으로 보는 거는 총체 큰 걸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 277페이지 첫째 줄에 있습니다. 총체론 첫째 줄. 총체론적 입장에서 문화는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을 총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화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전부가 문화다 하는 게 이제 총체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하죠. 우리의 문화예요. 쟤네는요. 미국은요. 미국 가서 오늘은 계속 어떻게 유학생일 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복도에서 저기 닥터 벤도렌 교수가 와요. 교수님이 오세요. 그러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죠. 아유, 하이, 닥터 벤도렌, 헬로, 닥터 벤도렌 인사를 하잖아요. 저쪽에도 오던 교수가 멈칫해요. 어쩔 줄을 몰라 하죠. 되게 저도 당황하고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게 문화적인 차이죠. 그게 좀 심해, 좀 컬처럴 샥이라고 그러거든요. 컬처럴 샥, 문화 쇼크.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위아래가 없어요. 언어적으로는. 저기서 할아버지가 오건, 아버지가 오건, 교수가 오건, 하이, 헬로, 끝. 어디 이렇게, 와우, 저라는 거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번 그런 실수를 경험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저쪽에서 교수님이 와도 하이 닥 닥터 소리도 안 해요. 하이 닥 그 문화에 적응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의 총체론적 문화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게 문화다. 그 다음에 관념론에서 나와서 문화는 관념론, 관념, 생각이거든요. 여기는 밑에서 둘째 줄부터 됐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르게끔 하는 기준, 표준, 규칙을 문화라고 한다. 아까는 생활하는 모습 전체가 문화였죠. 우리는 기준, 뭐 예를 들면 하루에 3끼 먹는다. 기준이잖아요, 그게. 물론 2끼 먹기도 하고 뭐 단식하면서 간헐적 단식도 하고 하루에 1끼 먹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조상 제사나 조선 자기, 그러니까 청자, 백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체는 한국 문화가 아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관념체계와 개념체계가 한국 문화라는 거다. 자기는 예를 들지 말고 조상 제사요. 우리 문화는 조상이 계속 우리를 지켜주죠. 우린 조상들한테 잘해야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처럼 돌아가셨어도.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묘예요. 종묘. 종묘가 뭐냐면 과거 왜 조선시대, 그럼 가끔 그런 생각을, 왜 고려시대는 없습니까? 고려시대 뭐 신라시대 그런 거는요, 전쟁을 해서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걔들도 있었어요. 걔들 남아있는 건 불태울 수 없는 고분만 남아있는 거죠. 무덤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자, 종묘라는 거는 조선 왕실의 그 신주, 죽으면 우리 제사 질 때 이렇게 양판대 이렇게 이름 써주 쫙 그거예요. 그래서 종묘는 늘어났어요. 처음에 지었는데 꽉 차잖아요. 그럼 옆으로 조금씩 늘려놨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500년 동안 이루어진 왕조의 역사를 그렇게 간직한 것은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 중에 조선왕조실록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역사를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게, 500년간 기록해 놓은 역사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특히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그 신하의 직급이 사관이거든요. 역사를 관리하는 관리정인가요? 그러니까 왕이 뭘 하든지 가서 일일이 다 적어요. 오늘은 폐하가 뭐 김치를 2번 먹었다 써서 오만 거 적어요. 그래서 재밌는 일은 실제로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돼 있거든요. 태종인 걸로 알고 있죠. 말을 타고 가다가 뒤에 뭐 신하들이 쫙 따라가다 말을 타고 가다가 뭐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태종이 처음 한마디가 내뱉은 말이 뭐냐면, 이 사실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왕이 말에서 떨어진 자체가 쪽팔리니까 그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뒤에 따라다니는 사관이 그 말까지 조선왕조실록에 왕이 말하기를 자기가 말해서 떨어진 사실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라고 얘기했다 하고 딱 기록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인정을 받는 기록 문화유산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왜? 왕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어서 다음 세대에 넘겨야 그 사람이 잘했건 잘못했건 후대가 잘했으면 따라갈 것이고, 못했으면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그와 같은 나쁜 짓은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그게 관념론적이에요. 총체론적, 관념론적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속에서는 오늘은 그냥 문화에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를 하고 끝날 거예요. 저하고 이제 만약에 관광 전공으로 오시게 되면 3학년 과목 중에 문화와 관광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하면서 부산의 독특한 문화도 찾아보고 그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팀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합시다. 부산의 독특한 문화,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부산의 독특한 문화, 뭐가 있을까요? 아니, 한반도는 뭐 다 말도 똑같고 뭐가 있어요? 근데
있기는 있죠. 뭐가 있죠? 야구장 문화, 응원 문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쓰레기 봉투 뒤집어 쓰고 좋다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쓰레기 봉투 쓰고 마마마 하잖아요. 그거 청소하라고 준 건데. 그래서 세월의 토픽이 더 낫죠. 외국인들도 오면 다 쓰레기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파월볼 들어갔는데 어른이 받으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아주라 아주라 아주라. 그럼 처음에 뭔 소리냐? 너 갖지 말고 아이한테 공 주라는 거야. 나쁜 거죠. 지가 못 받았으니까 괜히 애피게 되고, 너 받은 놈 쟤한테 줘. 너도 못 갖게. 그런 거,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독특한 문화예요. 그래서 맨날 그 시청이나 그런 데 가면 자문회의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해운대 바다만 팔아먹다가는 이제는 끝난다.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내라. 새로운 거. 우리만 갖고 있는 거. 그래서 한동안 유행하던 건 또 문화마을이죠. 지금도 우리 감천 문화마을이요. 감천 문화마을이요. 6.25 때 태극도라는 종교 집단이 내려와서 모여 살기 시작. 거긴 집원도 없어요. 다 옛날엔 불법이죠. 뭐라서 평지에는 다 이미 기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산 언덕에 딱 집을 지면서 사는 거죠. 그게 지금은 된 거예요. 그리고 부산만의 그거죠. 또 통영 동피랑까지 가면 부산만의 독특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밀면. 교수님, 대구에도 있는데요. 밀양에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딱히 논쟁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쟤네하고 차별화되는 우리 밀면이 뭔데? 그런 거예요. 밀면도 사실은 원래 우리의 음식이 아니잖아요. 원래대로면 북한에서, 그러니까 평양이나 그쪽에서 전쟁 통해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내려온 피난민들이 고향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북한엔 냉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여기서 만들어 먹을 수는 없었는데 6.25 동란 뒤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았거든요. 제일 미국에 지금 원조해주는 식량 중에 하나가 밀가루예요. 지네들은 넘치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고 냉면 생각하면서 받는 거죠. 뭐 대호냉면이나 뭐 그런 데 가보면 다 그 역사가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자원이 되는 거죠. 그죠? 부산만의 독특한 문화. 또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임시 수도였죠. 동아대학 석당홀 같은 데 가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쓰던 건물들이 그래도 있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교수님, 그 임시정부 그거 보러 가는 사람은 없던데요. 예. 그걸 사람들이 오게끔 포장을 못한 거죠. 요건 서울로 치면 서대문 형무소, 거기 관광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설민석이 떴죠. 설민석이 뜨면서 한일 관계가 복잡해지고 뭐 그러면서 막 그 일제시대 그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요즘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단체로 줄 서서 가는 관광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그러는 다크, D-A-R-K, 어두운 문화, 암울했던 문화. 그리고 보면 죄수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감옥, 고문했던 기구,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이든 호텔이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아니면 평소에 다른 지역에서 오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역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내는 거고, 더 심하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한국관광공사 부산지사장이 이제 와서 특강을 부탁을 했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수가 얘기한 거랑 현장에서 또 하는 얘기랑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어서 특강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특강 중에 그 관광공사 지사장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뭐냐면 관광을 자기는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영문 알파벳 G and
B 라고 정의를 한대요. 순간 저도 당황을 했어요.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분이 G and B가 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저를 시켜서 저 혹시 교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순간 되게 쪽팔렸죠.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대처법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사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다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G의 G는 구라, B는 뭐 뻥, 구라 거짓말, 뻥 치는 거, 허풍 떠는 거. 그래서 깔깔깔 웃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론은 그거예요. 풍수지리 같은 거는 내가 조금만 알아도 된다는 거죠. 풍수지리, 뭐 몇 자리 쓰고, 뭐 양재, 남양집이 좋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택이나 그런 관광을 갈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집중해서 듣는데요. 왜? 그게 우리의 문화였고 자기네가 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구라 앤 뻥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관광에서 구라 앤 뻥은 되게 많아요. 뭐 해동용궁사 같은 데 가면 입구에 보면 이렇게 배불뚝이 그 스님인지 뭔지 저는 불교를 잘 몰라서 그분의 배에 보면 배가 반짝반짝해요. 고기만 반질반질해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고기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대체로 절에 오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높죠.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아들 선호해요. 그죠? 왜?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들을 선호하는 건 없었어요. 저는 결혼할 때부터, 저는 장남입니다만은.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첫애가 딸이었어요. 그리고 딸이 있으면 좋겠다. 제발 저희가 첫애가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왜냐하면 저는 아들만 셋인 집, 삼형제 집에서 장남으로 컸기 때문에. 그래서 딸을 키워보는 게, 이쁘게 키워보는 게 제 꿈이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다행히 딸을 낳았죠. 그러고서, 오케이, 우린 이걸로 끝.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의 전통 문화가 바뀌는 거죠. 문화도 바뀌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애들 제대로 키우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그러니까 뭐 아들 필요 없다. 아들 한다고 그래서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고서 뭐 아들만 낳아서 딸만 키우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왜 낳았냐면 우리 아들은 섭섭할 하나만 키우니까 이게 개차반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쉽게 말하면 사과 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너 먹어. 주잖아요. 다 지 거야. 사회성이 결여되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하나를 더 낳았죠. 그때는 아들을 원했어요. 왜? 딸 키워봤으니까 아들도 키워보고 싶은 거죠. 뭐 대를 잇겠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윗세대에서는 우리 아버님은 좀 독특하신 경우고 우리 또 처가친 같은 경우도 막 아들이 있었다가 된다고 그래요.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남성 우월 사회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거는 인정 못 받는 사회죠. 남녀 평등 사회란 말이에요.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된 거죠. 또 이거는 역사 사회는 계속 변화해요. 어떻게 되면 좀 지나면 여성 지배하는 사회가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현재로는 남녀 평등 사회예요. 대세가.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 만지면 아들 낳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글바글 하죠. 아마 대한민국에 뭐 이거 만지면 아들 낳는다는 데 많아요. 관광지. 근데 이게 수출이 됐죠. 하버드 대학 가잖아요. 그럼 하버드 설립자 동상이 있어요. 이렇게 키 높이를 그 단 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키면 그 위에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의 왼발인가 오른발인가 거기는 또 굳은데 반질반질해요. 누군가가 거기 가서 요걸 만지면 자녀 중에 식구 중에 누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한다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만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줄 서서 만져요. 중국 사람들도 줄 서서 만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문화를 끌어들여서 자극을 시킨 거죠. 약발 받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관광공사 지사장이 했다는 거 구라앤빵. 문화관광을 한다고 해서 문화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관념론 총체론 이거요. 문화인류학책에서 보면 관념론만 책 반권이에요. 철학적 쫙 나오고요. 머리 쥐나죠. 머리 쥐나요. 어쨌든 됐고요. 문화란 뭔가, 문화의 의 넘어갑니다. 둘째 줄 끝에 문화란 개개인이 사회로부터 배운 것으로 그 사회 내에서 같은 유형의 행동을 일으키는 가치, 규범과 습관으로 설명한다. 습관이나 버릇이 개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뜻한다면 문화는 큰 집단이 살아가는 방법을 뜻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이걸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라면집 가서 이모 소고기 김밥하고 라면을 주세요. 밥 먹고 나가요. 돈 안 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 들어가죠? 바로 경찰 오죠? 그러니까 사회를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그게 규범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길 가다가 할아버지한테 야 이 노인네야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처음에 사람들이 조용하고 있다 좀 지나면 누군가보다 너 어른한테 그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젊은 사람은 그러면 되겠어. 온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서양에서는 서양은 아버지도 you예요. you. I, you, I and you. 너예요. 너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처음에 가르칠 때는 미국 놈들은 굉장히 싸가지 없는 놈들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저런 얘기로 펼쳤다 줄였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보면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문화라는 거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관광이 끊임없이 계속한다는 거예요. 왜? 일상에서 탈출하는 거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매료되는 거죠. 매료되는 거죠. 또 음식 문화도 다르죠. 어느 식당에서가 이제 외국인 아버지가 외국인들이 와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걸 봤어요. 뭐 백반을 주문했는지 무슨 찌개 정식을 주문했는지. 근데 찌개를 달라고 그랬는데 찌개가 뭐 이렇게 냄비에서 나온다고 설명을 들어서 달라고 그랬는데 찌개는 안 나오고 김치부터 쫙 깔리는 것만 7, 8가지 깔리니까 걔들이 당황을 하죠.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뭐 이렇게 많이 주나? 이거 우리 주문 안 했는데 나중에 계산서 나오면 어떡하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기존에 있던 애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도 그럴 것이 미국은 스파게티 시키면 스파게티만 달랑 나오죠.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를 이제 그 셋업 안착시키는 걸 도와주는 저 대학교 후배가 있었어요. 저희 대학교 후배. 그 첫 마디가 형 여기서는 음식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왜? 얘네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고 이상하게 봐요. 예를 들어서 너 뭐 먹을래? 그럼 나는 짬뽕, 나는 짜장. 그럼 나 한 젓가락만 서로 바꿔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떡볶이 시킨 사람도 있고 김밥 그러면서 서로 같이 먹죠. 떡볶이랑 김밥을 같이 놓고. 요즘은 스파게티나 그런 것도 뭐 1.5인분씩 나와가지고 그릇 따로 넣어서 뷔페식으로 나눠 먹잖아요. 걔네는 안 그래요. 걔네는 지가 시킨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 같은 데 가서 나눠 먹으면 되게 추접스럽게 지저분한 눈빛을 보인단 말이에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다른 거는 신기하거든요. 다른 건 신기한 거거든요. 문화 얘기하니까
그 휴스턴, 제가 있었던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이고요. 휴스턴에 가면 차를 운전해서 2시간 정도 운전해 가요. 그러면 거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좀 있어서 한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봤던 충격적인 모습이요. 갔는데 외국인들이, 미국이니까 미국 애들이 와서 비빔밥을 시키더라고요. 비빔밥, 그죠? 근데 비빔밥을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비빔밥 위에 놓으면 고명이 쫙 있잖아요. 그 당근도 있고 오이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이러고 계란말이도 있고 이렇게 그래고 비벼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집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처음엔 무슨 맛인지 모르고 각자 다른 맛인데, 그러니까 독특한 문화에는 걔네들도 매력이에요. 그럼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관광이나 호텔, 특히 서비스업에 계시려면요, 많이 놀아야 돼요. 많이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의 독특함을 찾아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독특함이 아니라 니네 거랑 우리 거랑 섞는 것도 돼요. 흔히 말하는 퓨전이죠. 불고기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에요. 햄버거는 서양의 음식이죠. 섞어서 뭘 만들어요? 불고기 버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독특한 음식을 갖고 뉴욕에 가서 그들의 스타일과 같이 섞어서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뭐 우리 것만 그대로 바로 갖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게 그들하고 맞으면 성공인데 그들하고 뭔지 모르게 안 맞으면 폭망해요. 창조는 별거 없어요. 창의적인 건 별거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거를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변형을 시키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자원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관광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케이블카, 또 출렁다리. 기존에 물론 아주 옛날에는 그 끈으로 해서 다리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근대 현대에는 다 콘크리트로 했잖아요. 그걸 다시, 물론 중간에 지주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요. 자, 얼추 여기까지 문화의 의의까지 보는 걸로 하고 표시를 해놔야죠. 여기까지가 이제 14주차 강의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동영상 강의도 하고 대면 수업도 하고 하면서 보냈는데, 나름대로 관광학개론은 관광이란 뭐다 하는 아이디어를 주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전공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전공에서 각자 또 이 중에 누구는 저하고도 또 보겠죠. 그때 또 보기로 합시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출석 리포트 내드린 거 제 날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